자, 2007년도 1월 문제죠. 자, 1번부터 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안전관리는 무조건 인간 존중이죠. 인간 존중. 우리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인간 존중이 되겠고, 2번 다음 중 냉동 제조시설에서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안전관리 규정의 시행, 냉동시설 설계 및 시공, 그리고 사업소의 시설 안전유지, 사업소 종사자 지휘 감독 돼 있는데, 냉동시설 설계는 냉동시공업자가 하겠죠. 냉동시설 설계는 냉동시공업자가 하겠다. 그리고 3번에 산소압력 조정기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작업 중 저압계의 지시가 자연 증가 시 조정기를 바꾸도록 한다. 그 지시 압력이 지멋대로 바뀔 때 당연히 바꿔야 되고, 조정기는 정밀함으로 충격이 가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조정기의 수리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것도 당연한 말이고, 그 다음에 조정기 각 부에 작동이 원활하도록 기름을 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산소는 무슨 가스다? 산소. 그렇죠. 조연성 가스예요. 조연성. 그러면 이 산소 토치에 기름이 발려 있다가 혹시나 모르는 스파크가 탁 튀었다. 그러면 그죠? 뭐 말 안 해도 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번이 틀렸고 4번이 틀렸죠. 자, 그다음 4번 문제. 전기기계 기구에서 절연 상태를 측정하는 기계로 만든 것은, 자, 절연 상태니까 절연 저항계. 문제에 답이 있죠. 이거는 이런 문제가 좀 가끔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답 나오는 거, 문제 답이 있는 거. 자, 그다음 5번에 보일러 운전 중 역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흡입 통풍이 부족한 경우, 과대한 연료가 공급인 경우, 연도 내에 미온속 가스가 없는 경우, 점화할 때 착화가 늦은 경우 해가지고 보일러를 예로 드는 거예요.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은 보일러에 버너가 있단 말이에요. 버너에서 불이 나오는데 연소를 해주는 공간이 뭐다? 이게 연소실이죠. 연소실이고, 요거를 여기서 만약에 불이 이렇게 착화가 돼가지고 불이 타다가, 그럼 불이 붙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연소의 3대 구성 요소, 자, 연소의 3대 구성 요소는 점화원, 그리고 산소, 가연물이죠. 가연물. 탈게 있어야죠. 가연물 해가지고, 그 점화원 일단은 불씨가 튀어야 되고, 스파크가 일어야 되고, 산소가 공급돼야 되고, 탈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세 가지가 있어야 연소가 되더라. 근데 만약에 지금 정상 연소일 때는 불이 확 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상 연소에서 불이 꺼졌다. 불이 갑자기 꺼져버렸다. 그러면은 요 점화원이 사라졌잖아요. 점화원이 사라졌을 때 산소하고 가연물, 기름이겠죠. 기름, 연료는 계속 분사가 되고 있다. 분사가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분사가 된 상태에서 전원이 꺼진 걸 보고 그 운전자가 요걸 확인을 못한 거예요. 확인을 못하고 거기다가 다시 가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스파크가 딱 튀면서 어떻게 된다? 이 안에 연료가 빵 터져버리겠죠. 이게 역화입니다. 역화. 이게 역화의 원인이고, 그러면 한번 보세요. 흡입 통풍이 부족한 경우는 역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해서, 자, 다음번에 연도 내에 미온속 가스가 없는 경우 돼 있는데, 자, 요게 연도죠. 연도. 요 안에 논해란 말이에요. 논해. 연소실에 미온속 가스가 없으면은 점화원 갖다 붙여도 터질 일 없죠. 그래서 답번이 틀린 답이다. 그리고 뭐 흡입 통풍이 부족한 경우, 과대한 연료 공급인 경우, 점화할 때 착화가 늦은 경우 돼 있는데, 흡입 통풍이 부족한 경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과대한 연료 공급인 경우에는 정상 연소가 되고 있다는 소리겠죠. 연료가 정상 연소가 되고 있다는 소리고, 라번 같은 경우는 점화할 때 착화가 늦은 경우 해서 이 송풍기가 작동되는 버너가 작동되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 처음에 버튼을 딱 누르면은 송풍기가 돕니다. 송풍기 뭐예요? 바람을 넣어주는 거, 공기를 넣어주는 거. 공기를 넣어준과 동시에 점화원 스파크가 튀어요. 스파크가 따다다닥 튀다가 마지막에 요 연료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보세요. 점화할 때 착화가 늦은 경우는 이 점화원이
스파크가 늦게 튀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송풍기가 돌아서 공기가 들어가. 공기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점화원이 튀어야 되는데 스파크가 튀어야 되는데 스파크가 안 튀고 공기하고 오일이 여기 안에다가 쌓이는 거죠. 스파크가 안 튀면. 그 후에 스파크가 튀면 어떻게 된다? 안에 빵거리겠죠. 미연소 가스가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답원이 되는 거고. 자, 그럼 6번에 장갑을 끼고 할 수 있는 작업 했어요. 장갑을 끼고. 그럼 반대로 장갑을 끼고 할 수 없는 건 어떤 게 있을까? 왜 장갑을 끼지 말라고 할까요? 기계가 그 원동기 있죠. 돌아가는 기계. 돌아가는 기계 같은 경우는 장갑이 근처에 가면 말려서 쭉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손이 잘못하면 잘리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껴도 되는 거. 연삭 작업 돌아가죠. 숫돌 돌아가죠. 안 되고. 드릴 작업 당연히 안 될 거고. 판금 작업은 찍어내는 거죠. 딱 찍어내는 거. 그거는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밀링 작업도 돌아가죠. 밀링 작업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판금 작업 할 때는 장갑을 껴야 된다. 그래서 답번이 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7번. 다음 중 보일러 파열로 인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현상과 관계가 없는 것은 돼 있어요. 구조가 불량할 때 보일러가 터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료 선택이 부주의로 증발량이 높을 때 돼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 구성 재료가 불량할 때 잘못하면은 보일러가 터질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제한 압력을 초과해서 사용할 때 당연히 압력이 높으니까 터질 수 있다. 근데 나번에 보시면 연료 선택 부주의로 증발량이 높을 때 돼 있는데, 뭐 연료 선택은 둘째 치고 이렇게 노통이 있으면 연소실이 있고 버너가 불을 뿜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외부에는 물이 차 있을 거고, 물을 끓여가지고 어떻게 전기 가지고, 전기 보일러인 경우에 전기로 우리가 난방을 하죠. 전기로 난방을 하는데 보시면 증발량이 높다. 이 증발량이 높대요. 전기 보일러에서. 그럼 증발량이 높다는 거는 전기 보일러의 효율이 좋다. 이 말하고 똑같죠. 전기 가지고 난방하니까. 그래서 나번이 틀린 거죠. 나번이 틀린 거고. 2번이 답이 나라 말이에요. 2번 나. 가, 나, 나번, 나. 2번. 자, 1, 2, 3, 4로 불러드릴게요. 자, 다음 8번에 연소실 내 역화, 폭발 등으로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자, 역화하면은 방폭문입니다. 방폭문. 역화하면 방폭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 암모니아를 충전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화기를 지급하는 장소를 피한다. 왜? 암모니아는 가연성이니까. 그 다음에 충전 시 적정 규정량을 충전해야 한다. 이건 뭐 당연한 소리겠죠. 그 다음에 가스가 다른 곳으로 발산되지 않도록 한다. 이것도 독성 가스니까 발산되지 않아야 되고, 저장 능력이 1만 이하인 경우 주택과의 거리는 10m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12m입니다. 12m. 그래서 4번이 틀렸죠. 12m.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아크 용접 시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아크 용접이 전기 용접이죠. 전기 용접. 전기 용접. 전기 용접이 아크 용접이죠. 자, 전기 용접이 아크 용접이고, 그래서 한번 보면은 홀더가 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왜? 전기 용접 감전되죠. 그래서 다음엔 안 되고, 그 다음에 절연부의 균열이나 파손되었으면 교체한다. 이거 뭐 당연한 말이겠고, 그 다음에 장시간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스위치를 차단시킨다. 맞죠? 사용 안 할 때 전원 스위치 내려야죠. 그 다음 1차 코드가 벗겨진 것을 사용해도 좋다. 이거는 내 강의 안 들어도 맞추겠네. 그죠? 상식적인 문제. 코드 벗겨졌는데 그대로 쓰면 안 되지. 자, 그 다음 11번. 10번의 답은 4번이고, 11번. 다음 중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소화물로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전기는 탄산가스입니다. 탄산가스. CO2. CO2 소화기. 전기. 전기는 CO2 소화기. 자, 그 다음 12번. 프레온 냉동장치를 능률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이상고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맞고, 냉매 부족이 없도록 한다. 맞죠? 습압축 되도록 한다 돼 있는데, 제가 습압축보다는 무슨 압축이 낫다고 했어요? 과열 압축이 낫다고 했죠. 습압축은 압축기에서 가장 안 좋은 압축이다. 습압축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다음 13번. 가스 용접 작업 시 안전관리 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역화되었을 때 산소 밸브를 열도록 한다. 역화라는 거는 자, 뭐 산소 토치가 자, 산소 토치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역화라는 거는 요 뒤쪽으로 화염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죠. 화염이. 근데 화염이 여기 안에 존재한다고, 불이 있다고. 불이 있는데 여기서 산소를 공급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뻥 터져버리겠죠. 이거 저희 학교에 실습하다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가지 이렇게 날아갑니다. 불 확 나고. 뭔 일인가 싶었지. 그래서 산소 열면 안 돼요. 역화되었을 때. 1번이 틀렸죠. 1번이.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작업하기 전에 안전기, 산소 조정기의 상태를 점검한다. 가스의 누설 검사는 비누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작업장은 환기가 잘 되게 한다. 맞죠? 빨리 넘어가자고 대답이 빠르네. 자, 14번. 다음 중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작업은 해가지고 산소가 결핍된 장소에서 작업할 때 그렇겠죠. 요거 그 방독면 써야 되죠. 소음기 마스크 써야 되죠. 공기 넣어주는 거. 그 다음 전기 용접 작업 시 당연히 보호구 써야 되고 앞치마라던가 뭐 보호구 장갑이라던가 다 써야 되고, 그 다음 3번에 유해가스 취급 장소 여기 방독면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물품 보관 장소는 뭐 굳이 작업복 안 입더라도 보호구 안 입더라도 작업복만 입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 15번에 해머는 다음 어느 것을 사용해야 안전한가? 해머는 쐐기가 없는 거, 타격면에 흠이 있는 거, 타격면이 평탄한 거, 머리가 깨어진 거 돼서 답이 몇 번이겠어요? 3번이 되겠죠. 3번. 그래서 타격면에 흠이 있는 건 뭐 당연히 안 될 거고, 머리가 깨진 것도 당연히 안 될 거고, 근데 쐐기가 없는 거 어디 뭘까? 쐐기라는 게 뭘까요? 쐐기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쐐기. 단어로 쓰면 우리가 어떻게 써? 쐐기를 박다. 그죠? 쐐기를 박다라고 쓰는데, 이 쐐기를 왜 박느냐? 바위가 이렇게 있죠. 바위가 있으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뚫어요? 요즘에도 아마 그렇게 뚫을 거예요. 구멍을 빵빵빵빵 냅니다. 근데 이 구멍을 뭘로 내냐?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렇게. 이거 뭐예요? 정이죠. 정을 다른 말로 쐐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정을 빵빵빵 박죠. 박아놓고 마지막에 빵 때린다고. 쐐기를 박는다고. 그래서 요렇게 생긴 모양을 쐐기라 그래요. 그럼 쐐기망치, 우리 쐐기망치 뭘까? 여기는 요렇게 생겼고 뒤에는 요렇게 생겼겠죠. 요게 쐐기망치. 이거 용접할 때 쓰는 거 쐐기망치. 슬래그 제거하는 슬래그망치죠. 그래서 쐐기가 없는 것 했는데 쐐기가 있는 거 사용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타격면이 평탄한 거. 자, 그 다음 16번. 다음 중 냉동 능력의 단위로 옳은 것은, 자, 1RT는 몇 킬로칼로리? 3320 킬로칼로리 per hour죠. 그러면 답이 뭐다? 킬로칼로리 per hour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 자, 17번 문제 계산 문제. 냉각수 입구 온도가 32도, 냉각수량이 1000, 응축기 냉각 면적이 100, 그 전열면 개수가 720,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자, 일단은 계산 문제 풀 때는 무조건 주어진 거를 다 적어주는 거예요. 주어진 수치를. 냉각수량 G는 1000, 리터면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1리터는 1kg이죠. 1리터 1kg이에요. 물일 때 1리터 1kg이라고. 냉각수잖아요. 그죠? 1kg per 민이죠. 민. 이거 바꾸려면, 아워로 바꾸려면 이렇게 적어주고, 그죠?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냉각수의 면적 F 100m의 자승,
그 다음에 전열 개수 K죠. K 720. 그리고 또 하나, 냉각수의 입구 온도. 냉각수 입구 온도. 입구 온도 32도씨. 그 다음에 평균 온도차가 6.5.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냉각수의 출구 온도. 출구의 온도는 얼마니? 요거죠, 요거.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무슨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일단 Q는 K, F, 델타 T 하나 나오죠. Q는 그리고 또 G, C, 델타 T도 나오죠. 왜? G 그리고 입구 온도 나오잖아. 입구 온도. 그럼 G, C, 델타 T는 K, F, 델타 T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Q를 없애면은 GC 델타 T는 KF 델타 T랑 같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놔두고 푸는 거예요. K 720 F 100. 이때 제가 KF 델타 T의 식은 요 델타 T가 뭐라 그랬어요? 산술 평균 온도나 대수 평균 온도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6.5 들어가죠. 평균 온도. 그 다음에 GC 델타 T 넣습니다. 1000 곱하기 60 곱하기 물의 비열 1. 그쵸? 1 곱하기 델타 T인데 이때가 중요하다고. 이때가 입구 수온이 주어졌죠? 입구 수온이. 근데 출구 수온을 구하래. 그럼 둘 중에 뭐가 높냐? 골치 아프지 지금? 민규 씨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죽을라 하는데 지금. 자, 한번 볼게요. 냉각수 입구 온도. 그래서 응축기 냉각 면적 해 있는데, 자, 응축기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응축기를 이렇게 그려서 냉각수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냉각수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냉각수가 지나갈 때 응축기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자, 입구, 출구. 그럼 응축기의 역할은 뭐야? 응축기는 뜨거운 기체를 식혀가지고 액체로 만들죠. 그러면은 입구가 높겠어요? 출구가 높겠어요? 입구가 높겠죠? 그죠? 그러면은 입구 온도가 앞에 가야지. 입구 온도가 아니지. 쿨링타워. 냉각수니까, 냉매가 아니고 냉각수죠. 냉각수니까 응축기는 이렇게 있을 거고, 쿨링타워 이렇게 있으면 쿨링타워에서 냉각수 이렇게 보내주죠. 그러면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출구, 있고 출구 있대. 자, 쿨링타워로 쳤을 때 냉각수는 쿨링타워 안에 들어가니까 냉각탑. 그 입구가 높아요, 출구가 높아요? 이 뜨거운 데 들어가면 출구가 온도가 높겠죠. 자, 그러면은 뭐가 앞에 와야 돼? 출구 온도, 그죠? T 빼기 입구 온도 32. 이렇게 되겠죠, 식이. 이렇게 해서 치환해 보면은 얘들이 내려가니까 T는 32 더하기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응축기 안에 들어가는 게 냉매냐 냉각수냐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입구 출구의 온도차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높고 낮고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자, 이렇게 구해주면은 답이 39.8. 39.8도씨. 그래가지고 답이 3번이 되죠. 3번. 이런 문제는 산업기사나 기사 가면은 단골로 나오고, 기능사에서는 한 2문제 정도, 한 회 치면은 2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18번 문제.
냉매의 비열비가 크면은 뭐예요? 비열비가 크면은 무슨 가스? 냉매는? 아니 냉매 암모니아죠, 그죠? 암모니아의 비열비 K가 크면 토축가스 온도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압축기에 뭐를 설치한다? 워터 자켓. 그래서 답이 1번이죠. 자, 그럼 19번 문제. 다음 중 초저온에 가장 적합한 냉매. 자, 요거는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R 22 13 14 초저온 냉매 22 13 14. 요거 지워도 돼요? 자, 요거 지울게요. 자, 20번 문제 봅니다. 20번. 응축 온도 및 증발 온도가 냉동기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우선은 보면은 1번에 응축 온도가 일정하고 증발 온도가 낮아지면 압축비가 증가한다.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이때 응축 온도 위에 거는 일정하고 뭐가 어떻게 됐어? 증발 온도가 낮아지죠. 증발 온도가 이렇게 낮아졌대요. 낮아지면 어때? 압축비가 상승하죠. 그래서 1번이 우선은 맞네요. 압축비가 상승한다. 1번이 답이네요. 그죠? 1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증발 온도가 일정할 때 응축 온도가 높아지면, 자, 증발 온도 밑에 게 일정할 때 응축 온도가 이렇게 높아졌어. 응축 온도가 높아지면 압축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증가하죠. 자, 그 다음에 응축 온도가 일정하고 증발 온도가 낮아지면, 응축 온도가 일정하고 증발 온도가 낮아지면 토축가스 온도가, 증발 온도가 낮아지면 토축가스 온도가 상승한다. 아, 높아지면이네요. 증발 온도가. 이상하다 생각했다. 자, 이렇게 높아지면 압축비가 어떻게 된다? 압축비가 감소하죠. 압축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토축가스 온도는 낮아진다. 그죠?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진다. 그래서 답은 더 틀렸고, 라번에 보시면 응축 온도가 일정하고 증발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증발 냉동 효과는 여기 A보다 B가 작죠? 그래서 냉동 효과는 줄어든다. 근데 증가된다 돼 있으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 문제 21번. 증기 압축식 냉동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해서 몇 번이에요? 증기 압축기의 냉동 구성 요소. 냉동기 4대 구성 요소.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아닌 거 2번. 그렇죠. 흡수기는 어디서 쓴다? 그렇죠. 흡수식 냉동기에 쓰죠. 자, 그 다음 22번. 다음 중 압축기와 관계없는 것은, 자, 압축기, 압축효율, 기계효율, 최적효율, 이렇게 세 가지죠. 슬립효율이라는 건 없죠. 슬립효율은 전동기에서 쓴다. 자, 다음 23번 문제. 순행식 응축기에서 시간당 12,000칼로리의 열을 제거하고 있을 때 18도씨의 물을 매분 40리터 사용하였다. 냉각수 출구 온도는 몇 도씨가 되겠는가? 아까 그거랑 비슷하네요. 자, 우선 응축기가 시간당 Q는 시간당 1203개 킬로칼로리 퍼, 시간당이니까 아워죠. 시간당이니까 아워. 그 다음에 제거하고 있을 때 18도씨의 물을, 자, 18도씨의 물을 매분 40리터, 이 G가 되겠네요. G는 40kg 퍼 민이니까 얼마? 그렇죠. 60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출구수온을 구하자. 그럼 이것도 뭐가 높은지 알아야 되죠. 순행식 응축기에서 시간당 열을 제거하고 물을 매분 냉각수 출구 온도는 얼마인가? 자, 이것도 똑같네요. 냉각수니까 이렇게 응축기가 있으면 쿨링타워에서 배관을 보내겠죠.
그러면 출구수온이 어때? 더 높죠? 출구수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냉각수니까. 그래서 그대로 적습니다. Q는 1203개는 G 40 곱하기 60 곱하기 GC, C는 1이죠. 비열, 물의 비열 곱하기 온도 T가 높죠. 온도 T가 높고 마이너스 18도씨 이렇게 해가지고 T는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해보면은 답이 23도씨 이렇게 나오네요. 냉각수냐 냉매냐에 따라서 온도가 바뀔 수 있다. 자, 그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문제 24번. 대기 중에 습도가 냉매의 응축 온도에 관계 있는 응축기는, 자, 바깥에 습고 온도가 높으면은 증발할 수 없는 증발기, 증발식 응축기죠. 증발식 응축기. 자, 그 다음 25번. 팽창 밸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팽창 밸브의 조절이 양호하면 증발기를 나올 때 가스 상태는 건포화 증기로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건포화 증기. 자, 그 다음에 팽창 밸브에 될 수 있는 대로 낮은 온도의 냉매액을 보내면 냉동 능력이 증대한다. 당연하겠죠. 온도가 낮을수록 냉동 능력은 증대한다. 너무 낮으면 안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3번에 팽창 밸브를 과도하게 조이면 증발기 내부가 저압, 저온이 되어 증발기 출구의 가스가 과열되므로 압축기는 과열 압축된다. 거의 너무 쪼이면은 증발기 안에 냉매가 덜 들어가잖아요. 냉매가 덜 들어간다는 거는 증발을 더 많이 못 시켰다. 그럼 온도가 더 많이 못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겠죠. 맞는 말이고. 자, 그럼 4번에 팽창 밸브를 조절할 때는 천천히 개폐하는 것보다 급히 개폐하는 것이 좋다. 모든 밸브는 천천히 개폐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개, 뭐만 빨리 해야 돼? 뭐만 빨리 해야 된다? 안전 밸브는 빨리 해야 되죠. 급히. 안전 밸브는 급개폐해야 된다. 왜? 보일러 터질락 하는데 슬슬 열면 돼. 같이 날아가는 수가 있죠. 그래, 이 안전 밸브는 급히 개폐하고, 이 외의 밸브는 무조건 서서히 엽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부하가 감소되면 서징 현상이 일어나는 압축기. 원심식 압축기죠. 원심식 압축기. 서징. 그럼 원심식 압축기 뭐예요? 여기서 유일한 거 터보 압축기. 예, 터보 압축기죠. 자, 27번. 회전식 압축기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회전식 압축기는 조립이나 조정에 있어 고도의 공작 정밀도가 요구되지 않는다 돼 있는데 요구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뭐 맞는 답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잔류가스의 재팽창에 의한 최적 효율의 감소가 적다. 왜냐하면 이 공간을 이렇게 있을 때 왕복동식은 탑 클리어런스가 있지만 얘는 톱 클리어런스가 없죠. 이 전체를 거의 100% 가까이 압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전식 압축기는 구조가 간단하다. 이 축만 있으면 되니까, 로터만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왕복동식에 비해 진동과 소음이 적다.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8번. 다음 중 냉동장치 부속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해서, 여과기는 팽창 밸브 직전에 부착하고 가스 중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여과기. 요거랑 헷갈리는 거 뭐 있어요? 수분 제거하는 거. 건조기, 드라이어, 그죠? 요거랑 헷갈릴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암모니아 냉동장치의 유분리기에서 분리된 유는 유류로 보내어 냉매와 분리 후 회수한다. 정확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얘는 바로 돌려보내면 터질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액순환식 냉동장치에 있어 유분리기는 압축기의 흡입부에 부착한다.
액순환식 냉동장치. 요거 일단 넘어가고요. 4번에 프레온 냉동장치에 있어서 기름과 잘 용해되므로 특별한 유해소 장치가 필요 없다 해서 1번, 2번, 4번 다 맞죠? 근데 3번 보시면은 압축기 유불리기는 어디 설치한다고 했어요? 압축기, 응축기 사이에 압축기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근데 암모니아는 어떻게? 압축기, 응축기 사이에 압축기에서 좀 떨어진 곳에 설치하죠. 얘가 4분의 1 지점 프레온, 얘가 4분의 3 지점 암모니아, 이렇게 설치한다고 했죠. 그럼 얘는 어디에요? 토출이잖아. 토출. 흡입부가 아니고 토출부가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흡입부가 아니고 토출부. 그 다음 29번 문제. 엘리미네이터의 역할은 해서 나오는데 엘리미네이터 우리 어디서 나왔었어요? 엘리미네이터 어디서 나왔었지? 냉각탑, 그죠? 냉각탑 거기서 나왔는데, 냉각탑 구조가 이렇게 해서 밑에는 물이 차 있을 거고, 얘는 다시 응축기 쪽으로 보내지죠. 그리고 이쪽에 노즐이 있고, 얘가 응축기에서 온 거죠. 얘가 응축기에서 와서 뿌려주는 거, 뜨거운 응축수를, 냉각수를. 그래서 여기는 충진물이 들어가죠. 충진물. 어떻게 생겼다? 계란판식으로, 요렇게 계란판식으로 생겼다. 요렇게 생겨줘야 물이 밑으로 또로록 떨어지죠. 또로록 떨어지고. 그러면 매니에 팬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엘리미네이터가 있죠. 엘리미네이터가 이렇게 엘리미네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일을 하냐? 우리가 팬이 공기를 이렇게 빼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빼준단 말이에요. 왜? 공기가 밑으로 들어와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노즐에서 분사된 뜨거운 냉각수를 식혀준단 말이에요. 식혀주고 나서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면서 뭐까지 끌고 가? 그렇죠. 이 떨어지는 노즐에서 나오는 물까지 같이 물고 가버리죠.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비산돼 버리면은 요 냉각탑 안에 있는 물은 그 세균이 득실득실하겠죠. 이 첨가제 안 넣어주면. 그런 세균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요 엘리미네이터를 장착해 가지고 비산을 방지시켜준다. 그래서 정확한 역할은 뭐다? 4번 수분이 대기 중에 방출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다. 그 다른 말로 비산 방지 장치라고 하죠. 비산 방지 장치.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30번 문제. 2단 압축 냉동장치에 있어서 흡입 압력 진공도가 7cm/Hg 게이지 압력이고, 토출 압력이 13kg/제곱cm 게이지 압력일 때 이상적인 중간 압력은 얼마냐 해서 구하라고 나오네요. 자, 요게 무슨 사이클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게 2단 압축 2단 팽창 사이클이죠. 2단 압축 2단 팽창 사이클. 그래서 요 압력이 중간 압력을 구해라. 토출 압력이 흡입 압력이 7. 자, 여기 흡입 압력 7cm/Hg에 요 녀석이 게이지 압력이래요. 게이지 압력. 그리고 토출 압력이 13 kg/제곱cm의 뭐다? 게이지 압력이죠. 게이지 압력. 그래서 밑에 답에서는 뭐를 구해요? 답에서는 단위가 뭐예요 지금? kg/제곱cm의 게이지 압력이죠. kg/제곱cm의 게이지 압력. 그러면 이 게이지 압력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전부 다 절대 압력으로 바꿉니다. 계산하기 전에. 원칙이에요. 원칙. 무조건 절대 압력으로 바꿔서 계산한 후에 다시 게이지 압력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구하려는 게 kg/제곱cm의 게이지 압력이니까 한번 구해봅니다. 13 대기압 더하기 얼마? 1.033인데 약식으로 1만 더해도 상관없어요. 1만 더해도 된다. 그러면은 토출 압력이 14가 되죠. 14가 되고 14kg/제곱cm의
A가 된다. 절대 압력. 그 다음에 흡입 압력은 7cm Hg의 게이지 압력이니까 요거는 단위를 환산해 줘야 되죠. 7 더하기 얼마? 표준 대기압은 몇 cm Hg예요? 760 Hg니까 75 760이죠. 76이네. 760 Hg니까 76 더하면 되죠. 그럼 얘가 센티미터 Hg에 뭐 A잖아. 대기압. 절대 압력이 된다고요. 그래서 나누기 얼마?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요게 아니네. 자, 76cm의 Hg가 표준 대기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보다 낮은 7cm의 Hg는 진공압력이겠죠. 진공압력. 대기압보다 낮으니까. 그래서 76에다가 더해주는 게 아니고 빼줘야 되죠. 7을 빼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단위가 날라가니까 곱하기 1.0332 해주면 kg per 제곱센치로 바뀌겠죠. kg per 제곱센치. 그렇게 바꿔보니까 0.937 kg per 제곱센치가 나오더라. 제곱센치가. 그래서 이제 다 나왔죠. 고압측 압력 나왔고, 고압측. 그 다음 저압측 압력 나왔어요. 저압측 압력. 둘 다 절대 압력이 되겠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중간 압력 구하는 공식. PM은 루트 PH 곱하기 PL이었죠. 고압 곱하기 저압 해가지고. 그럼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대로 넣어줘요. PM은 14 루트 14 곱하기 0.937 해주면 얘가 3.6 kg per 제곱센치에 A가 나오죠. A. 절대 압력이 나오죠. 절대 압력. 그럼 얘를 마지막에 뭐 해줘야 돼요? 3.6에다 뭐만 해주면 돼 이제? 게이지 압력을 바꾸려면 절대계, 절대진이죠. 절대진일 때 그럼 얘는 무슨 압력이야 지금? 절대 압력.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무슨 압력이다? 게이지 압력이죠. 그러면 다시 게이지 압력은 요 녀석이 넘어가니까 절대에다가 뭘 해? 빼기 대기압이죠. 그럼 대기압이 1이단 말이야. 1. 그러면 3.6 빼기 1 하면 되죠. 1 하면 2.6 kg per 제곱센치의 게이지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6이 되는 거고. 자, 헛웃음만 나오네. 기능사에서는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거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 그러니까 뭐 버려도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맞추면 좋죠. 맞추면 공짜로 2개 얻는 거니까. 분명히 이게 한두 개 맞추는 게 커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보통 한 40개 이상 맞추고 합격하는데 좀 얄팍하게 한 사람들 있잖아. 하다가 말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떨어지면은 35개, 붙으면 36개 이래 붙는다고. 그 이 한두 개 맞추면 어떻게 돼? 붙겠죠. 이거 한두 개 맞추면 붙는단 말이야. 가장 맞추기 좋은 문제가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는 답이 딱 나와요. 대신에 가장 머리 아픈 것도 계산 문제죠. 선택은 본인에게 맡기겠습니다. 나중에 와서 계산 문제 풀지 말았겠다 원망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까지 했고.